학창 시절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조용한 친구가 몇십 년 후 동창회에서 만나보니 엄청난 성공을 이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고 주목받던 사람이 지금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더니 결국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짜 실력과 가능성은 때로는 매우 조용하고 평범한 모습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불자로부터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수천 명의 신입 사원들을 면접하고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발표력으로 주목받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몇 년 후 평범한 성과에 머물러 있는 반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그저 그런 성과를 내는 걸까? 반대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20여 년간 수많은 직원들을 관찰하고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크게 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되돌아보니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실력과 인품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처럼 진정한 인재와 미래의 성공자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크게 될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물 항아리가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더러울 수 있고 겉은 더러워 보여도 속은 깨끗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무의 가치는 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고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와 지속적인 행동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크게 될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꾸준함과 지속력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화려한 한 방보다는 꾸준한 노력을 중시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갑니다. 한 IT 기업의 CEO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입사원 시절 동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말수도 적고 화려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대충 넘어가는 일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작은 실수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동기들은 처음에 너무 성실하긴 한데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면서 이분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5년 후에는 팀장이
10년 후에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만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100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일식 100일 동안 하자는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이처럼 크게 될 사람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교수님께 질문을 하러 갔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심지어 후배들에게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이분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이분은 학부를 졸업할 무렵에는 동기들 중 가장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봅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얻고 그것을 다음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도하고 개선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요리학원을 다닐 때 동기들 중에서 솜씨가 가장 서툴렀다고 합니다. 칼질도 느리고 불 조절도 잘 못하고 심지어 계란 프라이도 자주 태웠죠. 하지만 이분은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을까를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연구했고 다른 사람들의 조리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동기들은 저 사람은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수근거렸지만 이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실패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은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었고 지금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될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동료들을 돕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회사의 영업팀 이야기입니다. 그 팀에는 개인 성과는 중간 정도지만 항상 동료들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신입 사원들에게는 업무를 가르쳐주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일을 나누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하면 자신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준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고객들도 그 팀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팀 전체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그 직원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지금은 지역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분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이분만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철회하려고 할 때도 차분하게 설명해서 안정시켰고 동료들의 불안한 마음도 달래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팀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분의 팀만은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특징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성의껏 처리합니다. 이런 작은 성실함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신뢰와 기회로 이어집니다. 어떤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화려한 승진을 하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공장 전체를 점검하고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꼼꼼해서 피곤하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이분은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외 바이어가 공장 견학을 왔는데 이분의 꼼꼼한 관리 시스템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계약이 성사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분을 품질 총괄 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일곱 번째 특징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합니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중개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당장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보다는 고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래를 추천했습니다. 때로는 이 집은 지금 사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 것 같다고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고객들이 다시 거래할 일이 생겼을 때 모두 이분을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설명도 어렵고 학급 관리도 서툴렀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요즘 아이들이 문제다. 학부모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했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오늘 내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반성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고 교육 관련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라고 했죠. 몇 년 후 이분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고 다른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 특징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가식이나 허세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한 중소기업 CEO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다른 경영진들과는 달리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연 이분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가 약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분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나누고 어려울 때는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번째 특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합니다. 이런 끈기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도 적고 경쟁도 심하고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번엔 뭘 배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서서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까요? 첫째, 이들은 자기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감으로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성품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추구함으로 처음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일도 성의껏 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실패나 어려움을 맞았을 때의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 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냅니다.
넷째, 배움에 대한 자세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보십시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충분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특징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십시오.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셋째,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처리하십시오. 큰 성공은 작은 성실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 조절을 연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진정성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진솔하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기르십시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여덟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혼자만의 성공보다는 함께하는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아홉째, 항상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보다는 자신에게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열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사람의 참된 가치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져 보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동료들 중에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고 점심시간에는 기술 서적을 읽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동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했지만 이분은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10년 후 이분은 기술팀장이 되었고 20년 후에는 임원이 되었고 30년 후에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매일 4시간씩 공부한 것이 오늘의 제가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예로 한 유명한 요리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까지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평범한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요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어서 다른 요리사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20대 후배들보다도 솜씨가 떨어졌죠.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연습을 했고 집에서도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이분은 40대 후반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었고 지금은 여러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셰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연된 만족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현재의 작은 고통을 참는 자가 미래의 큰 행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깨달음이라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참을성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판단력과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길을 천천히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을 빨리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지혜입니다. 둘째,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실험들을 해보십시오.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작은 범위에서 시도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넷째,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다섯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성공의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안과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덕성의 완성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얻은 능력과 지혜를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런 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분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월급도 적고 일도 힘들었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고 그것이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크게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덕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겸손함, 성실함, 끈기, 진정성, 자기성찰,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장기적인 안목, 감정 조절 능력 등은 모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기르고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하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크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꿈과 목표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평범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작은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가능성도 알아보고 격려해주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시기를 발언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여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